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 중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명 시스템.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있고 생태계 내에서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지구 시스템 안에 생물권이 있고요. 생물권 안에 생태계 안에 생명 시스템이 있다. 자, 지구 시스템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들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생물권은 지구상이나 대기 가운데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다.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 개체도 생명 시스템이고요. 하나의 세포도 생명 시스템이야. 하나의 생물 개체는 수많은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외부 환경 요소와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세포는 여러 세포 수기관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세포막을 통해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생명 시스템의 유기적 구성. 생명 시스템의 공통 구성 단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고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고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낸다.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개체는 세포들이 단순히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자, 석순 같은 경우 외부에서 단순히 물질만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체가 아니다. 동물체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식물체는 여러 조직이 모여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가 있습니다. 식물체에만 조직계가 있다. 자, 동물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기관이 모여 기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건 동물에만 있다. 식물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조직계가 되는데 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개체. 이 조직계의 특징은 뭐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 끝부터 줄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조직계예요. 그래서 표피 조직계, 뿌리 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물관, 체관, 형성추로 구성된 관다발 조직계도 뿌리 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기본 조직계입니다. 기본 조직계도 뿌리 끝부터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다시 봅시다.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이걸 외우시고요. 학교에서 자세히 하지 않으면 참고만 하세요. 동물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그 다음 개체가 됩니다. 자, 조직에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이 있는데 상피조직에는 보상피, 감각상피, 샘상피, 흡상피가 있고요. 근육조직에는 가로무늬근, 골격근과 심장근을 이루는 거, 밑무늬근, 내장근이 있어요. 자, 얘는 아주 지속적인 힘을 냅니다. 지속적인 힘을 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곱창 먹으면 질기죠? 내장근이 밑무늬근, 지속적인 힘을 내는 근육이어서 그래요. 얘네는 강한 힘을 내지만 쉽게 필요해져요. 그 다음에 심장근은 어떤 책에는 가로무늬근이면서 밑무늬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강한 힘도 내고 지속적인 힘도 냅니다. 심장근은 강한 힘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힘이기도 한다. 수익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야. 골격에 붙어있는 게 수익근입니다. 불수익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근은 골격근에 해당되고요. 팔다리 이런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 불수익근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너 심장 멈춰봐. 안 되지. 내장 멈춰봐. 안 되지. 이건 불수익근이라고 한다. 다음 신경조직. 결합조직에는 연골, 뼈, 지방도 결합조직이고요. 혈액도 결합조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음 기관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가 모이면 소화계. 그 다음에 심장, 혈관이 모이면 순환계. 기관, 기관계, 폐가 모이면 호흡계. 콩팥, 오줌강, 방관이 모이면 배설계. 눈, 귀, 코, 혀, 피부가 모이면 감각계. 뇌, 척수는 신경계. 그 다음에 정소, 난소, 수정관, 수란관, 자궁이 모이면 생식계. 그 다음에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생식샘 등 기관이 모이면 내분비계. 골수, 가슴살이 모이면 면역계다. 그 다음에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때 잘 떠오르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자,
일어난 애들.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생수샘이다. 내분비계. 골수, 가슴샘은 면역계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주어지고 얘를 찾게 하기도 하고요. 얘를 주어지고 무슨 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마다 내용이 좀 틀리니까 학교 교과서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식물,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데 식물에는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이 있어. 분열 조직에는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고요. 영구 조직에는 표피 조직, 유조직, 기계 조직, 통도 조직이 있습니다. 표피 조직은 표피, 뿌리털,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조직은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피층 속이 해당되고요. 기계 조직은 후벽세포, 후각세포가 구성되어 있고요. 통도 조직은 물관체관이 있다.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 줄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형성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쪽이 체관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유기양분을 이동하고요. 안쪽이 물관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물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뿌리끝, 줄기끝, 생장점, 생장점도 분열조직이고요. 생장점. 그 다음에 여기 형성층 있는 쪽도 분열조직입니다. 그래서 분열조직은 생장점, 뿌리끝, 줄기끝, 그 다음에 형성층. 자, 다시 식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뿌리끝, 줄기끝에 생장점이 있습니다. 자, 생장점이 뿌리끝, 줄기끝에 있어요. 자, 얘도 분열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 여기가 분열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가 표피조직계, 그 다음 나머지가 기본조직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조직계 보자. 표피조직계, 표피조직, 공변세포, 관다발조직계는 물관, 체관이 있네요. 이건 자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물관, 체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바깥쪽이 체관, 위에서 아래로 유기양분이 이동하고요. 안쪽이 물관, 아래에서 위로 물을 이동시켜줍니다. 이건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나머지 관다발 조직계를 빼고 표피 조직계 뺀 나머지가 기본 조직계예요. 이건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 꽃, 열매 개체가 된다. 얘네들이 모여서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무조건 외우세요. 100% 나옵니다. 세포의 구조, 세포는 세포막을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질에는 다양한 세포소기관이 있다. 자 여기는 지금 진핵세포만 다루고 있어요. 진핵세포는 자 세포에 핵이 있는 겁니다. 자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요. 세포질 안에 모든 세포소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I want 핵, 나 핵 없으니까 원한다 핵을, 나 진짜 핵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는 거예요. 자, 동물세포는 핵이 있고요. 핵 옆에 이렇게 소포치가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근 막대 모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점 모양으로 리보솜이 있고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세포막은 이중막 구조고요. 핵막도 이중막 구조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가 있고요. 얘의 기능은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다음 식물세포에는 핵이 있고요. 자, 핵도 이중막 구조고요. 소포체 똑같이 있네요. 소포체 핵 옆에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있네요. 그 다음에 엽록체. 엽록체는 자 이렇게 동전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엽록체 역시 이중막 구조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요. 세포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똑같이 있고요. 액포, 그 다음에 골지체 똑같이 있네요. 그러면 동물과 식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보자. 핵 공통적으로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리보솜 똑같이 있습니다. 소포체도 똑같이 있네요. 다음 골지체도 똑같이 있네요.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엽록체.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습니다. 자, 세포막은 똑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물에만 있는 거 엽록체, 세포벽 외워두세요. 자, 핵,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등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요.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에만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고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 잘 기억해내세요. 3개.
자,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고 뚜렷이 관찰됩니다. 핵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핵막이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유전정보 저장하고 있습니다. DNA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요. 리보솜은 막이 없고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리소솜은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로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의 소화를 담당한다. 소화 기억해. 백혈구에 발달돼 있다. 그러면 얘는 리소솜이고 금방 본 얘는 리보솜이에요. 한 글자 차이인데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보양식 연상하자. 보양식. 자, 닭고기, 개고기, 소고기. 보양식은 다 단백질이다. 단백질 만든다. 다음 리소솜은 소화를 연상하세요. 소화. 그리고 책에 이 내용 없으니까 이 내용 다시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가 세포 내 소화 담당한다. 리소솜. 리보솜은 보양식, 단백질 만든다. 연상하시면 돼요.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합니다. 다음 소포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확인해보자. 자, 여기 소포체 있네요. 그죠? 소포체. 이 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핵 옆에 붙어 있고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세포 부위로 운반합니다. 소포 배달한다. 연상하시면 돼요. 소포 배달. 지질 합성하고요. 물질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다. 소포체 내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골지체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지체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기억해 놓고요. 다음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 포개져 있는 모양이야.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단백질, 지지 등은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분비합니다.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내 다른 부위로 이동 또는 세포 밖으로 분비해버립니다. 다음 엽록체, 식물에만 있습니다. 초록색 이중막 구조,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그죠? 자, 이런 화학식은 좀 암기해두세요.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한다. 미토콘드리아, 둥근 막대 모양. 그래서 엽록체는 동전을 이렇게 쌓은 것처럼 그려주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둥근 막대 모양. 얘도 역시 이중막 구조입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유기물을 산화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한다. 세포 내 발전소에 해당된다. 인간 세계로 치자면 발전소다. 액포, 다른 말로 중심액포라고 부르는데 물, 색소, 노폐물 저장해서 성숙한 식물세포에 발달합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경계입니다. 세포 안팎에 물질을 조절해주고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된 환경을 조절해줘요.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야. 세포 보호하고 모양 유지해주고요. 포도당의 단위체인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 함께 작용하는 세포속 기관. 자, 핵에서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돼. 그럼 이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 골지체를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자, 막으로 쌓인 주머니에 당겨서 자, 이동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됩니다.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같은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작용한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 정리합시다. 동식물 공통이 있는 거 핵, 리보솜,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거 엽록체, 세포벽. 자, 엽록체는요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격벽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엽록체는 비대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광합성.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를 생활활동에서 하는 형태의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세포 호흡한다. 이 화학에너지가 ATP입니다. 그러면 ATP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일단 세포는 공장에 비유하자면 중앙통제소, 세포막은 당과 출입문, 미토콘드리아는 자가발전소, 리보솜은 제품 생산기계, 소포체는 제품 운반장치, 골지체는 제품 포장장치다.
골판지 연상하시면 되고요. 소포 배달한다. 보양식 단백질이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다음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트의 약자예요. ATP, 아데닌, 당, 인산, 3분자가 결합된 물질이고요. 당으로 리보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다시 봅시다.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친 걸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고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으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라고 불러요. 다시 봅시다. 아데닌과 리보스 합친 걸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여기 인산기 3개 붙어 있으면 ATP, 2개 붙어 있으면 ADP. 이때 요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이 고에너지 결합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쪽이 큰 거야. 에너지가. 그러면 ATP에서 ADP로 된다는 뜻은 높은 에너지 상태였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는 거야.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그 다음에 ADP가 ATP가 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는 거야.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면 ATP가 되는 거지. 그래서 ADP에서 ATP가 되면 에너지 흡수,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ATP에서 ADP가 되면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요. 다음 액포, 세포액이 들어있는 주머니로 일반적으로 식물에 있는 걸 말하는데요. 골지칠 등에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도 액포라고 하니까 식물세포에 있는 액포를 별도로 중심 액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잘 기억하나?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머리에는 콜린, 인산,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어. 다시 친수성 머리, 물을 좋아하는 애, 소수성 꼬리, 물을 싫어하는 애야. 얘는 물을 좋아하는 애, 얘는 물을 싫어하는 애. 물을 싫어하니까 기름 좋아한다. 그치? 이렇게 연상하세요. 콜린, 인산, 글리세롤 합쳐서 친수성 머리. 그 다음에 지방산 2분자가 소수성 꼬리입니다. 지방산 2분자. 자, 그러면 세포막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포 안팎에 물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가 친수성이 이렇게 배치됩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물을 많은 쪽으로 친수성이 배치되고요. 소수성 꼬리끼리 마주봐요. 그리고 막 단백질이 이렇게 관통되어 있거나 듬성듬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축 형성해요. 막단백질, 세포막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 다른 세포의 인식, 신호 전달, 효소 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단백질이 있다. 이 단백질을 설명한 겁니다.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인축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고요.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단백질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유동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한다. 유동 모자이크 이론. 자, 다시 봅시다. 친수성은 안과 밖을 향해 있어요. 이 세포막에 경계로 해서 안과 밖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친수성은 항상 바깥쪽을 또는 안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소수성 꼬리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듬성듬성 박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고요.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 얘는 물을 좋아하는 거고 얘는 물을 싫어하는 거.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중축을 형성한다. 기억해나?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축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고요. 인지질 이중축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것이 있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바뀐다. 세포막의 투과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특성인데요.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줍니다. 인지질 이중축은 친수성, 소수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바꾸세요.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지질 이중축 통과 잘 되고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이거 기름 성분이에요. 지질에 잘 녹을수록 인지질의 소수성이 잘 섞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축 통과가 잘 되고요.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축 통과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소수점이 마주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할띠 물질은 가다가 여기 걸린다고.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려워. 전할띠 물질은. 얘네들은 막 단백질 통해 이동하게 된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 분자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분자 운동으로 일어나므로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방구를 뿡 꼈어. 그러면 주위에 친구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가지. 이런 식으로 으악 하고. 자, 너가 방구 낀 다음에 방구 입자에 에너지 줬니? 아니지. 방구 입자가 스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인지질 이중충과 막 단백질을 통해 확산됩니다. 일단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방식, 물질이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합니다. 여기 통과해버려요. 속도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이 잘 돼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즉 극성을 띠지 않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동물질, 크기가 작은 기체분자, 산소,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지용성 물질, 지방산 글리세롤, 또 세포막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할 수 있어요. 단순 확산.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은 단순 확산입니다.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단순 확산.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 이걸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자,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되는데, 확산 방식, 물질이 막 단백질을 통해 확산되면서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킵니다.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되고요.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되지 않아요. 이동물질, 비교적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물에 잘 녹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전할띠 물질, 이온 등은 다 막 단백질을 통해 촉진 확산되게 된다. 혈액속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건 촉진 확산입니다. 자, 그런데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단순 확산은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 차이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돼. 그래서 단순 확산은 계속 증가됩니다.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계속 증가.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막 단백질 통한 촉진 확산은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촉진 확산. 왜냐하면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막 단백질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퍼날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다음 3투. 세포막의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아까 확산은 뭐였지? 아까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그치, 용질이 이동해야 돼.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건데 얘는 물이 이동한대. 3투는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일종이야.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다. 다시 보자. 여기를 우리가 반투과성막이라고 해요. 반투과성막. 자, 여기는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질은 입자가 너무 커서 왔다 갔다 못해. 근데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았대.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계속 이동이 갑니다. 이렇게 물이. 그러면 여기는 물이 줄고 여기는 물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압력이 이쪽이 크니까 삼투압이 높은 쪽이 농도가 진한 거야. 삼투압이 높은 쪽이 농도가 진하다. 거꾸로 말하면 농도가 진하다는 뜻은 삼투압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질은 입자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 못한다. 물만 이동 가능하다. 삼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그치, 물이 이동한다. 그리고 고농도 쪽이 물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진다. 다시 삼투압이 높으면 뭐가? 농도가 높다.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맥, 물이 이동하는 거다. 잘 기억해놔. 세포와 삼투. 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면서 세포 모양이 변화됩니다.
동물세포, 세포 안에 농도가 높으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세포 부피가 커지고 적혈구가 터지기도 합니다. 자, 세포 안팎의 농도가 똑같으면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량이, 이거 틀렸습니다. 같아요. 고치세요.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다. 자, 조심할 건요.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도요, 나가는 양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항상 물은 왔다 갔다 교환할 수 있어. 다음, 세포 밖에 용액의 농도가 높으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많아요. 들어오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니까 쪼그라들어. 부피가 줄어들어. 다음, 식물세포는 안의 농도가 높으면 역시 물이 들어옵니다.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아요. 자, 하지만 얘는 세포벽이 너무 단단해. 그래서 세포 부피가 커지다가 나중엔 일정해집니다. 안팎의 농도가 똑같으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서 부피 변화가 없다. 바깥쪽 농도가 높으면 바깥쪽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다가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돼. 세포벽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없어. 세포막만 분리됩니다. 이걸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 세포에서 나가는 물량이 많아지고 부피가 감소하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자, 이렇게 동물 세포에서 농도가 진한 용액에 세포를 넣었을 때 물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찌그러들어. 근데 자, 동물 세포에서 농도가 옅은 용액에 넣으면 물이 자꾸 들어오지, 그지? 세포 부피가 커지다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 빡! 이걸 우리가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삼투가 일어날 때 물 분자의 이동 방향. 자,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자, 전원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용질은 이동 못한다, 그지? 용질은 이동 못한다. 세포를 경계로 삼투에 물이 이동할 때 물 분자는 양방향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자, 여기가 고농도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적어서, 고치세요. 못합니다. 세포의 부피와 모양이 변화된다. 다시 보자. 자, 다시 정리하면요. 세포가 있고요. 세포 안에 고농도고 바깥이 저농도야.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가는 물의 양을 비교해보면 이게 더 많죠. 들어오는 양이. 그러면 세포가 커진다는 뜻이고요. 만약 세포 안이 저농도고 바깥쪽이 고농도다.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가는 물의 양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더 많아요. 이쪽이. 그러면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쪼그라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물이동. 세포막의 인지질. 물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인지질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해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 세포막 단백질. 물이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확산 가능하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식물세포 부피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물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부피는 커져요. 자, 부피는 커지는데 점점 커지다가 세포벽이 너무 단단해. 단단한 세포벽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야. 식물세포를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으면 삼투 현상에 의해 물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돼.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삼투에 의해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어. 물을 많이 줬는데도. 왜 그러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흙 속의 농도보다 식물 내의 농도가 높아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다 비료를 많이 주면 바깥쪽 농도가 더 높아져. 그러면 식물에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서 얘가 헷가닥 하고 말라 죽는 거야. 자, 흙 속의 용질 농도가 식물세포 안의 농도보다 높아. 비료를 줬기 때문에. 그럼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지.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자꾸 이동하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시든 식물이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 자, 이건 시든 식물이 물을 흡수해서 세포 부피 증가하고 팽팽해지는 거고요. 콩팥의 세뇨관에서 물 재흡수하는 것도 삼투 현상입니다.